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은 미래 채널 마이애프 최초로 본격적인 정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위험한 정치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제가 작년에 콘텐츠에도 올렸고 책에도 적어놨는데 미래에 젊은 세대들의 머릿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이들이 너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런 주제를 던져볼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젊은 정치인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제가 정치 얘기를 좀만 하려고 하면 댓글로 말리시거든요. 그러다가 나락간다고 욕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저를 여당 지지자로 오해하신다든지 야당 지지자로 오해하신다든지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런 이야기에 편 나눠서 달려드는 열성적인 편향 지지자분들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에도 어떤 정치병 환자들이 이상한 댓글을 달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50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60대고 현재 20대, 30대는 그나마 머릿수가 좀 괜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치인들이 너무 없어요.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자, 그리고 차세대 주자는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86세대들의 정치가 이어지진 않을까. 이게 또 정치권에서도 요즘에 핫한 이슈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정치 세대 교체가 될까요? 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 맞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50대 분들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60년대에 너무 많이 태어나가지고 100만 명씩. 그 다음이 40대, 30대. 반면에 청소년들은 머릿수가 너무 적어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장래 인구 추계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본 건데 60년대, 70년대 분들이 지금 제일 머릿수가 많은데 50대, 40대 분들 2040년 앞으로 20년 뒤에도 우리나라 중에서 머릿수가 제일 많고요. 지금의 00년생, 10년대생 분들,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 뭐 Z세대라고도 하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머릿수가 너무 적어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소수로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젊은 층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대의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당선인 연령대는 이런데 유권자 비율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50대는 아니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지나치게 국회의원이 많고요. 20, 30대는 보시게 되면은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은 각 연령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고 하는데 반영이 되는가? 그렇게 보기 좀 어렵지 않냐는 것이죠. 현재도 벌써 문제인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자,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유권자들의 고령화가 진행이 된다는 거. 자, 앞으로 2032년, 10년 뒤가 되면은 60대 이상이 20대 이하의 3배가 넘습니다. 유권자가. 자,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미래 문제를 기성세대가 결정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자, 먼저 노년 부양 부담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출산이다 보니까 부양할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구조죠.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070년에는 가장 부양 부담이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금 고갈, 고령층 복지 부담 문제를 기성세대들이 결정해도 좋은가요? 이거를 부양해야 될 청년들은 머릿수가 딸리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위기, 기후 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지금 정해놨는데 IPCC 예측에 따르면 2030년경에는 1.5도가 어차피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면은 21세기 말에는 좀 누그러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줄이지 못하고 빵빵 쓰면은 기온이 4도, 5도 높아져가지고 이상기후 현상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것을 누가 결정하고 있냐면은 기성세대들이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자리도 잡았고 현재의 재정적인 문제 이것부터 해결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미래 세대에게도 설득력이 있는 문제일까?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기성세대가 정해도 좋냐는 겁니다. 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몇몇 소수 집단들이 결석 시위까지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머릿수가 너무 딸린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참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은, 자, 미국 출생아 수를 보시게 되면 베이비 부머 세대나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앞으로 미국의 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미국에서 신기술이 탄생이 되고 신산업이 육성이 되고 새로운 문화관이 형성이 돼서 세계로 뻗어 나간다면은 신산업, 새로운 문화를 미래 한국에서 과연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 앞으로 만약에 신산업이 성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성세대들이 정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새로운 세상에 변화 적응을 못한다면은 규제 혁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사회에 반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고 전통 문화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가치관이 너무 무시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좀 더 많이 포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 마크론 대통령, 당선 당시에 39살이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당선 당시 41살, 덴마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선 당시 42살, 트리도 총리도 당선 당시 44살이었고요. 야, 오스트라 총리 같은 경우에 당선 당시 만 31살이었다고 해요. 자, 핀란드의 마린 총리도 당선 당시에 34살, 85년생입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재미난 점이 뭐냐면은 젊은 최고 권력자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 자, 노브라 화보를 촬영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자, 저는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젊은 최고 권력자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냐면은 룩셈부르크의 베탈 총리가 73년생, 당선 당시 만 40살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2015년 재임 당시에 동성 연인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원래는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가톨릭 전통이 강해가지고 좀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이 동성 결혼이 합법이 됐거든요. 그건 이 총리의 영향이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지도자가 나오면 이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잖아요. 젊은 변화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변화가 국가 정치에 악영향을 현재는 미치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폭락하게 되면서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떠오르기는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40대에 대통령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젊은 정치인이 적은 걸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사실 정치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 서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유럽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이유 하면서 도표 정리된 게 이거였는데 충격적이에요. 세계 주요국 40대 미만 국회의원 비율 보세요. 이탈리아는 42%, 스웨덴 31%, 핀란드 30% 가까이 되죠. 자, 일본만 하더라도 8%로 적고,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절반인 4.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랑 차이가 일단 많이 심하죠.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분석하는 서구 선진국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첫 번째, 오래전부터 정착된 청년 정치인 육성 체계. 이게 영향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양극화, 이민, 기후변화 등 과거의 정치 문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의 등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청년 정치인의 약점이었던 자금과 조직력의 한계를 상당 부분 없애준 정보통신의 발달. 그러니까 SNS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어필한다든지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존댓말이 없는 문화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젊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오케이. 근데 한국은 어떻죠? 젊은 것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현재 43살이에요.
그 나이 순으로 쫙 사람들 나이를 했을 때 중간에 있는 연령. 근데 2070년이 되면 중위 연령이 62.2세입니다. 자, 그때 2070년에 62.2세가 되는 사람은 현재 200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08년생 같은 경우에는 2070년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젊은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친구가 어린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 무시당하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아보면서 좀 놀랐던 게 이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참여를 위한 기탁금 액수가 있는데 이게 1,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아니, 청년들이 이런 돈이 어딨어요? 처음부터 뭔가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법으로. 대통령 선거는 3억 원이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 그리고 시, 도, 의회 의원 선거는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걸 둔 이유는 뭐냐면은 너도 나도 후보 등록하는 거를 막으려고 했다는데 왜 그 기준이 돈이 된 거죠? 이것도 좀 웃기는 부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찾아봤더니 또 놀라운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이 기탁금이 우리나라 말고는 그렇게 다른 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정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에는 기탁금이 없다. 있는 나라라고 해봤자 일본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사 보시게 되면은 돈 없으면 선거에 나갈 수 없는 나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거의 없거나 그 기탁금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아래쪽 보세요. 호주가 27만 1,000원, 뉴질랜드 16만 원,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자꾸 줄어드는 추세였던 것 같기는 한데 최근에 나온 기사거든요. 민주당 그 당대표 뽑는데 기탁금이 8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게 돌려받는 돈도 아니고, 자,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름이 민주당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아요. 양쪽 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탁금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탁금을 더욱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 이유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국이 바뀌고 있는가? 바뀌고 있기는 하죠.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좀 신기했던 사례였어요. 제가 신기하게 본 거는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젊은 당대표를 뽑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진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당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젊은 세대들을 대표하는 당대표가 맞나? 그거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지난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거 요새 돌면서 제가 뭘 봤냐면은 여러분 대통령 바뀌니까 미국과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니 저분은 나이만 젊고 하는 생각과 행동은 기성세대랑 똑같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생각까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2030 남성을 좀 지지층이 있긴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많이 안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을 대표한다고 보기엔 좀 애매했던 것 같고 자, 이분 요즘 난리죠.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참 이분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N번방 취재 경력 가지고 위원장까지 맡았는데 이게 과연 커리어라고 봐도 돼야 되는 건지도 저는 의문이고 이거 대표 그 대책위원장 그거 제안을 받았을 때 본인이 처음에는 거절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당대표에 집착을 하시는지 자 이것도 참 애매하죠. 그래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허울뿐으로 이분을 세워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둘 다 지금 비판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지지하는 당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흥미로운 부분. 이번 지역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최인호 의원님이 있습니다. 이게 3년 전에 서울 관악구 인원고등학교 재학 당시에 학교 교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청년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거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편향적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추적해서 감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기는 해요. 또 다른 변화 내용은 뭐냐면은 총선 같은 경우에도 출마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바뀌었다라는 거. 당원 규정 같은 경우에도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어렸을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청년 정치인을 키워내는 시스템들을 벌써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디기는 하지만 변화가 있기는 하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연령별 비율대로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자, 우리나라 유권자와 당선인의 비율이 너무 이렇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50대는 낮추고 20대, 30대는 늘려가지고 딱 유권자의 비율대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젊은 세대들의 그 비율 자체가 확 떨어질 것이라는 거. 자,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70년대만 하더라도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고 현재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머릿수가 꽤 있어요. 70만 명 정도.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40만 명 정도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6만 명, 20만 명대, 1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머릿수가 진짜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1일 1투표권이 미래 젊은 세대들에게 공평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불만이 커졌을 때 능력 있는 청년들이 한국에 남겠냐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혹시 초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어떤가 또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2021년 선거 투표율이 20대가 6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의 머릿수도 적은데 투표도 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랬던 게 아니라 일본도 1980년대 말까지는 50에서 60%로 거의 고령자와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연금제도 개혁 저지가 가장 현저하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정부는 고령자의 반발을 우려해 개혁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그래서 미래 젊은 세대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령 비율대로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비율이 적은 연령층에게 가중치를 주는 게 맞을까요? 이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젊은 정치인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젊은 세대가 안쓰러운 마음의 이야기를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기성세대가 본인에게 불리하고 미래세대에게 유리한 쪽을 과연 앞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생각이 강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저는 자녀가 없는 결혼하지 않은 40대 남성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굳이 미래 세대들에게 뭔가를 양보를 해줄까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결혼을 안 하는 미혼 세대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더욱더 젊은 청년들을 배려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특정 당을 싸잡아서 비난한다든지 특정 정치인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댓글은 조금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남겨봅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